목요일 12시에 만나요. 오늘 이 시간은요. 알아죠.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DK 건강과 함께하는 데이비강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건강 정보 시간인데요. 이 시간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네. 대표님, 이제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양한 정보들을 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는. 그죠? 근데 뜬금없이 네. 보험 관련된 사람이 네. 연금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금 저는 그 좀 연금에 해보시고. 대한 네. 디테일한 정보가 아니고 네. 메디케어하고 연관이 되어서 아, 연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음.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 생각하는 게 완전한 그 건강보험 베네핏과 메디케어에 대한 돈을 안 내는 걸 목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정말 큰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빠듯하게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셜시티 연금이 매년 한 3.2%, 3.5% 그렇게 올라가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기름값은 뭐 3불에서 1불씩 20%, 30% 음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뭐 너무 비싸서 그렇죠. 돌아 맞아요.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식사하러 들어갔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돌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동시에 받으려면은 네. 언제 네. 연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네. 저희 손님들과 같이 나눴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동안 소득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40크레딧이라고 하죠. 메디케어하고 아, 똑같아요. 네네. 1년에 40크레딧이고 네. 그 보통 이제 연금은 네. 62세 때부터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67세가 풀 리타이먼 에이지가 되거든요. FRA가 67세가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62세에 연금을 받아가지고 메디칼이 퀄리파이가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67세에 연금을 받아가지고 몇백 불 차이로 한 300불, 400불 높아가지고 메디칼을 못 받아가지고 네. 그 300불, 400불 높은 그 금액을 메디케어 프리미엄으로 내시는 분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60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제로로 들어가잖아요. 네. 한평생을 지나고 이제 택한 평생 지나가게 되는데 네. 2살 때부터 2살 되기 전에 본인의 이제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되고 연금을 언제 받으셔야 될 건가도 잘 계산하셔야 돼요. 네. 어중간하게 내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인컴이 한 2,000불 정도, 한 달에 2,000불 정도 되는데 네. 조금 잘못 생각해가지고 2,200불의 연금을 받으시면은 네네. 그분은 평생 메디칼을 갖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진짜 한 2, 300불 차이로 그런 헬스 플랜에 있어서 메디칼을 못 받게 되고 또 의료 돈을 다시 내야 된다면 이게 부담이 되실 것 같네요, 진짜. 그런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너무 아까우실 것 정말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일 먼저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주변에 자녀분을 통하건 아시는 분 지인을 통하시건 간에 네. 반드시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시는 분들은 네.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열으셔서 내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7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도 네. 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네. 많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70세까지 리타일 젊으니까 일해서 연금을 많이 늘리시는 게 방향이고 네. 그렇지 않고 62세에 내가 연금을 받아버리면은 네. 내가 메디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네. 세금을 내시더라도 네. 연금을 받아버리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62세부터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 베네핏이?
아니요, 얼마씩 받- 29개 받으면 연금이 되게 작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본인들이 마이 소셜 확인하시고. 시큐리티나 GOV에 들어가셔서 내 금액이 얼마인지, 네. 메디칼의 콜로파이는 얼마인지 그 금액을 알으셔가지고 네. 언제 받으실까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봉급이 한 달에 3,000불이야. 네. 근데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은 네. 뭐 1,500불이 늘어나서 네. 4,500불이 됐어.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4,500불을 텍스 보고하면은 세금을 1,500불을 내야 돼. 네. 그러니까 난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해봤는데 돈도 아니구나 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인컴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은 예. 나중에 이제 추후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봤을 때는 네. 메디컬 보험료 자체가 네. 지금은 한 달에 176불이거든요. 네. 두 분 하시면 340불, 한 400불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400불을 건강보험료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조금 라이프타임 내야 된다, 그것도 매년 올라가는 금액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허걱하실 그런 분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일을 해서 예. 소셜시큐 연금 받으면은 이 돈이 뭐 작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 세금 내고 나면 별거 남는 것도 없네. 네네. 그러니까 나는 안 받을 거야, 66세에 받을 거야, 70세에 받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았는데 네. 세금을 내고 중간에 보다 보면 이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다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중간에 또 이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컨설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신다거나 해서 인컴이 확 늘어났어요. 예. 그랬을 때는 내가 소셜시큐리티 인컴을 위드로우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일하기 때문에 네. 소셜시큐리티 임금을 내가 지금은 안 받겠다. 이거 나중에 받겠다. 네. 내년부터 일 끝날 때 받겠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 안 받는 기간 동안에 그 크레딧이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처음에 받다가 중간에 잠깐 난 스탑하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 그래요. 중간에 스탑을 했다가 내가 왜냐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한 4,000불 정도 받는다고 치자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일을 했는데 네. 그 4,000불을 매달 받기로 해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4,000불, 8,000불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소득자면 요인이 높아서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바에는 내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중단할 거야 하고 중단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사장님이 유파이어 그래서 그만두게 됐을 네. 때 다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메디케어하고 연관이 돼 있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신청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연금을 신청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메디칼이 콜로파이가 되는 줄 알고 연금을 신청하러 오셨어요. 그분들 계산은 이 프라이머리 하우스홀더는 1,500불, 네. 세컨더리는 750불. 그래서 100% 50%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네. 2,000 얼마면 될 줄 알겠다 했는데 네. 이게 또 바뀌었잖아요. 1954년생 이후에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부부라도 네. 허스밴드 와이프 세퍼레이트 텍스 보고하는 게 있고 허스밴드 와이프 같이 보고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954년도 이후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네. 허스밴드 와이프 인컴 텍스 보고를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컴을 발생을 했으면은 두 분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꼴리 받아요. 똑같이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허스밴이 죽으면은 예. 허스밴은 100%, 와이프는 50%. 그러나 이제 남편이 돌아가기 시면 스파우스 베니핏으로 해서 네. 몇 퍼센트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남편 100%, 와이프 100% 받으니까 둘이 계산해 보니까 메디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살피셔가지고 네. 반드시 소셜시큐리티에 마이 소셜시큐리티 어카운트를 오픈하셔서 네. 내 연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1959년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1960년, 61년, 62년, 63년, 네. 64년, 60원
1960년대에 태어나신 앞으로. 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네네. 이분들은 이제 익숙하시니까 아, 마이 소셜 시큐리티 그 어카운트 오픈하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본인이 직접 메디케어 신청하시고 네. 또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신청을 하시고 네. 본인이 직접 소셜 시큐리티 인컴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셜 연금 신청은 4개월 전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받고자 하는 날이요. 네네네. 네네. 메디케어 같은 경우도 같이 한 4개월 전에 아. 같이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마이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열어버리시면은 신청하는 게 되게 네. 쉬워요. 오픈하실 때가 조금 어려워요. 오픈하실 때 그 예전에 살던 주소도 확인하시고 언제 네. 들어왔는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있잖아요. 네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 베리파이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정보여서 네. 그 어카운트를 오픈하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오픈하시면은 메디케어 신청하는 것도 뭐 요즘에 그 메디케어 신청을 해달라고 막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메디케어 신청해주니까 보험 가입해달라고 막 광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메디케어 신청을 해서 갔는데 이 사람 또 교회에 가니까 또 교회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네. 알아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냥 네. 손 안에서. 이 손 안에서 네.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 저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그냥. 어우, 네. 연금 많이 받으시나 보죠? 아니 궁금해갖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네네.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이제 해봤죠. 남편하고 저하고 보고 언제쯤 네. 은퇴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도 보고. 이거 뭐 충분히 빵빵하게 소셜시키 연금 나오지 않으세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수명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올해 한 3,8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넘버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맥시멈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합치면은 네. 뭐 빵빵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맥시멈. 그 지금 은퇴하실 때. 맥시멈이 이제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네네. 최저는 그건-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1년에 100만 불, 200만 불을 버는 사람도 소셜시키 연금에서만큼은 평등하게 가져가니까. 네. 그러면서 네. 이제 62세에 은퇴를 할 거냐, 뭐 70세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한 200~300불 차이의 그런 인컴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남편분이 혼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네네. 교회에 가시면은 네. 하시는 얘기가 그 건강보험 플랜에 대한 얘기, 또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얘기, 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그쵸. 하시니까 네. 금방 답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나 연금 얼마 받는데 나는 뭐 메디칼 받는다. 그렇죠. 난 얼마 받는데 네. 메디칼 못 받아가지고 매달 보험료 175불씩 들어간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면은 복잡하니까 메디케어하고 연관된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베니핏에 대해서는 네. 항상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메디칼로 받는 그 의료 혜택도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좋아졌나요? 메디칼요. 네네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아니라 메디칼. 네. 메디칼이요. 메디칼은 네. 일반적으로 받는 의사선생님들이 억셉트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FQH, Federal Qualified Health Center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 타운에는 뭐 이름은 말씀드리기 못하겠지만 네. 네이버 뭐 네이버를 한국말로 하시면은 클리닉 이런 데 가서 이제 메디칼에 하시는 분들이 네. 진료받고 처방하시는 그런 데가 있고요. 네. 메디케어를 받으시면은 네. 메디칼은 이제 세컨더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보험이 있고 프라이머리는 1차 보험, 네. 세컨더리는 2차 보험인데 네.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하시면은 네. 이제 메디케어에서 편지가 와요. 너 프라이머리 보험 뭘로
다쳤느냐, 예. 뭐 집에서 홈보험에서 다쳤느냐, 그럼 먼저 이런 사보험들이 먼저 커버하고 세컨더리가 이제 메디케어를 커버해 주는 건데 아, 네. 만약에 네.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이 있다 그러면은 네. 메디케어는 1차 페이어고 아, 메디칼은 2차 페이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 치료비가 100만 불이 나왔다. 그럼 메디케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80만 불을 페이하시고 메디칼이 부족한 부분은 20만 불을 페이하는 게 이제 이번적인 법칙인데 수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메디케어에서 수가가 높고 메디칼은 수가가 낮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건 대부분이 이제 메디케어 수가 속에가 다 포함 페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메디칼에서 받는 건 별로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메디케어로 이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소셜 세큐리티 연금과 함께 메디케어 신청 언제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지 마시고요. 직접 전문가 받아요. 직접 마이 소셜 시큐리티 다 지오브이로 직접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요. 네. 저도 1960년대 태어났는데 네. 저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 네. 저보다 같은 60년대생이면 저보다 다 공부 잘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 직접 그거 해보시라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내 연금 가지고 예. 메디칼이 자격 조건이 얼마지? 부부가 2,200이네. 내가 1962년도에 62살에 내가 연금 받으면은 2,199불이구나. 10불 낮구나. 나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받아버리셔야죠. 아, 62세. 네. 본인이 직접 근데 이제 보실 수 있다는. 네, 소셜시큐리티 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사람들이 잘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돈에 인벌브가 돼 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어카운트 오피스로 가셔가지고 내 연금 신청하겠다 하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네. 체크 어카운트 가지고 가시고 시민권 증서 가지고 가시고 네. 그래서 본인 증명하시고 나 62세인데 네. 내 연금 2,190불이면 받을 거야. 받아보시면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 부부 합산 인컴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네. 62세일지 70세일지 한번 웹사이트 일찌감치 한 60년대생 분들은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은 DK 건강과 함께하는 데뷔강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서울 메디칼 그룹이 도움 주고 계십니다. 소셜 연금과 또 메디케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